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어제 화요일에 촬영을 하려다가 비가 온다는 핑계로 안 했는데 수요일에도 비가 오네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하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먼저 제가 쓰던 전구 마커 통에 전구 마커가 엄청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시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다른 프로젝트에 걸려있는 제가 귀찮아서 빼지 않은 전구 마커들을 같이 빼면서 뜨개수다를 좀 떨고 다음에 제가 뜨고 있는 새로운 윕 근황 말씀드리고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 수다 떨면서 같이 뜨게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로만 올렸던 것 같은데 착샷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 검정색 버전으로 피드에 올렸었구나. 이름은 테라스 가디건이라고 지었고요. 테라스에서 가볍게 걸치기 좋을 만한 그런 입고 벗기 편한 가디건인 것 같아서 테라스 가디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거는 이제 샘플이 끝났기 때문에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도안을 마지막으로 만든 게 반년 정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쵸? 갑자기 왜 이런 말투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도안은 뜨담 니팅이랑 함께 패키지로 진행했던 코코 블라우스라는 그런 도안이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계속 뜨는 것마다 말아먹고 그랬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른 작가분들의 도안을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도안 작업을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뭔가 도안을 작업하는 게 다시 좀 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그래도 3개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있는 마커만 26, 31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러니 마커가 모자라지. 제가 오늘 뜨개수다 하면서 같이 마실 음료로는 여기 아이스티 우려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티라고 하면 그 립톤의 가루로 된 엄청 달콤한 아이스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해외에서 아이스티를 카페에서 주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차를 차갑게 해서 줘가지고 단맛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코리안 아이스티가 아니라 외국 스타일의 아이스티로 우려왔고요. 여기 우린 차는 예전에 이나님 영상 보면서 이나님이 차 추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추천하셨던 타발론이라는 브랜드의 피치 우롱인가? 그거를 저도 구매를 해서 마시고 있고요. 이거 우롱차를 마시는 게 제가 원래 차도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먹느라고 제 차를 안 마셨었거든요. 왜냐면은 커피를 먹고 저는 그걸로 이미 풀 카페인인데 차까지 마시면 또 추가로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뭐 카페인이 안 들어간 차를 마셔도 되지만 뭔가 이제 그날그날 먹고 싶은 차가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뭐 녹차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홍차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향차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페퍼민트, 뭐 카모마일 이렇게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를 일단 딱 마셔버리면 카페인이 들어간 차들은 몽땅 제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차를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요즘 커피를 안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저는 끊었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 너무 좋아해서 더 마시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 잔류해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처음 마셨던 만큼의 고함량 카페인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카페인을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왼쪽 윗 눈꺼풀이 좀 가끔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영양제를 마그네슘을 먹어요. 저는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그 기본이라고 하는 6가지가 있거든요, 영양제가.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D,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C, 요 6가지는 이제 연령대에 상관없이 뭘 먹을지 막연히 고민하고 있다면은 챙겨 먹어라 하는 그 필수, 현대인의 필수 영양제라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영양제를 맞춰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마그네슘 영양제에 비타민 B군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B는 그걸로 그냥 퉁치고 있고, 오메가3 먹고 있고, 비타민 D랑 유산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C 빼고는 다 먹고 있는 거죠. 다 뺐다. 꽤 마커가 많이 찼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커피 얘기를 뒤로 하고 제가 요즘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가을쯤부터 계속 뜨던 건데 몇 번 푸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걸 내고 싶은데 내지를 못하고 되게 아쉬웠던 그런 스웨터인데요. 얘는 이미 이름도 있어요. 이름 리버 스웨터라고. 요 문양이 물결 무늬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서 이름을 리버 스웨터라고 지었고, 요거는 실은 에일라 공방에서 공구했었던 퓨어 알파카인가? 그런 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뭐 도안을 만든다던가 인스타 피드에 올린다거나 뭐 유튜브에 노출시킨다던가 그런 의무 없이 받았고요. 받고 너무 부드럽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캐스트온을 했는데 불행히도 아직 F5를 하지 못한,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요 퓨어 알파카를 다시 공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3.5mm가 한 겹 권장이어서 3.5mm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떴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옷이 몸에 좀 달라붙는 걸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좀 오버사이즈로 떠보려고 했거든요. 어디서 자꾸 마커 소리가. 마커를 조금 빼겠습니다. 왜 걸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빼도 되겠죠? 이거는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떴으니까. 제가 이 마커 소리가 영상에 들어가는 걸 되게 거슬려 해가지고 제 영상에 이게 들리는 게 거슬리는 건데 니드니츠님이 본의 아니게 라이브 하실 때 되게 신경 쓰이신다고 해가지고 라이브 할 때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니지. 아무튼 요 리버 스웨터를 처음에 몸에 딱 붙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펑퍼짐하게 뜨려고 코를 좀 많이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뜨다가 중간에 실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사장님한테 혹시 소량만 더 팔아주실 수 있냐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공고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몸통을 다 완성하고 입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푸대자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그냥 내 몸에 맞는 거를 하자. 어쨌든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제 도안이 너무 딱 붙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 도안을 이제 자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핏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이번에는 좀 작게 잡고 시작을 했다가 겨울이 끝나가가지고 넣어놨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이 끝나가서가 아닌가? 뭔가 너무 이것만 붙들고 있어서 질렸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집어넣고 그 뒤로 떴던 것들은 도안으로 낼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뜨면서 느낀 건데 작년엔 그걸 몰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조금만 더 뜨고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면 이 물결 문양이 겉뜨기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겉뜨기 부분이 살짝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코아뜨기로 했으면 좀 더 선명하게 이게 보여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올해 좀 듭니다. 이거를 다 뜨고 실이 남으면 이 물결 무늬 샘플 스와치를 꼬아뜨기 버전이랑 꼬아뜨기가 아닌 버전이랑 다시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 실이 엄청 고급스러운데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뜨면서 되게 손목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 소매코 잡았을 때도 너무 무거워서 뜨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 떠야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뜨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소매의 길이가 생겨서 이 몸판 전체의 무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까지 자랐고요. 이거 너무 제 머릿속에서 근사한 스웨터였거든요. 그래서 얼른 떠서 입어보고 싶어요. 저번에 뜬 게 그러니까 소매까지 다 뜨고 그 다음에 입어봤는데 핏을 보고 당황하고 다 푸른 거였거든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핏이어가지고 이게 또 제가 잡은 진동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 그 몸통이 너무 크니까 몸통에 비해 소매가 너무 쫑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미 소매는 꽤 넉넉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더 소매도 오버핏으로 가게 되면 옷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사이즈 자체를 품을 그냥 정핏쯤으로 가자 해서 푸르고 뜨고 있고, 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을까요? 이 실을 사장님이 색깔 보여주시면서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었고 예쁜 색깔들이 많았는데 저는 웜톤이지만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데님 컬러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데님처럼 너무 예쁜 컬러인 거예요. 제가 안 어울릴 거를 알고 받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퍼스널 컬러에서 저의 추구미가 있다면 저는 여름 뮤트가 추구미인데 막상 저는 봄 웜 라이트로 셀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뮤트 계열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추워 보이고 기력이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는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이 똥색 같은 그런 워스트 컬러는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도 자꾸 파란색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카페인 얘기를 다 했었나요? 요즘 눈꺼풀이 떨려가지고 마그네슘을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한 캡슐에서 2캡슐 이렇게 먹는 건데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이 오메가3나 유산균 챙겨 먹듯이 먹는 거면은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저처럼 눈이 떨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라고 그 영양제 구매할 때 약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도 이 눈꺼풀 떨림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일시적으로 커피를 끊은 상태입니다. 아까 끊었다고 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냥 중단하고 있고요. 커피가 아니라 카페인 중독인 경우에는 한 번에 끊으면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안 좋다 그랬나?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끊고, 알코올도 그렇고 한 번에 끊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만들고 해서 이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게 끊는 거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카페인은 각성 작용을 하면서 뇌혈관을 수축시킨대요.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그때 이제 그 뇌에 피가 팽팽 도는 느낌이 나면서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가 카페인 중독인 사람이
카페인을 갑자기 0으로 끊어버리면 그 뇌의 혈관이 카페인이 안 들어오니까 카페인 중독 전보다 더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피가 잘 안 가서 산소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걸 느끼기 쉽다고 카페인은 천천히 줄여야 된다고 제가 보는 의사 유튜버 채널에서 예전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커피를 안 먹는 대신에 차 종류로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녹차를 먹기도 하고 제가 커피를 매일매일 마셨는데 아예 안 마신 지는 오늘이 4일차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카페인 아예 안 마셨고 둘째 날에 녹차를 좀 우려서 녹차를 마셨고 셋째 날도 카페인 든 거 안 마시고 오늘은 우롱차를 우려서 왔습니다. 되게 TMI인데 이 차 얘기를 너무 한참 동안 했네요. 어쨌든 이나님이 추천해주신 차 잘 마시고 있고요. 요런 가향차 좋아하시면 저는 제 집에 가향차를 한 번 맛본 뒤로는 계속 구비해 두고 있는데 좀 시끄러울 거예요. 안에 단추가 들어있고 요거는 TWG의 그랜드 웨딩 티라는 차인데 요것도 가향차고 요거는 우롱차가 아니라 홍차예요. 요것도 아마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 피치 우롱이 마음에 드셨다면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책을 한참 열심히 읽을 때 때마침 되게 재밌는 책을 읽어가지고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한두 번 정도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반응이 좀 좋았어서 그 뒤로도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뭔가 추천이라기보다는 독후감? 독서 후기 같은 느낌으로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뒤로 봤던 책들이 다 너무 저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4권인가? 4권 정도를 그냥 빌렸다 반납했다가 빌렸다 반납만 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빌렸던 책이 이제 하루 연체돼가지고 연체되면은 이제 그걸 고를 수가 있어요. 연체료를 낼 거냐 아니면은 연체된 날짜만큼 책을 못 빌리게 되는 거랑 그걸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 책 못 빌리는 걸로 하고 도서관이 좀 멀어서 원래 반납하러 가는 김에 새로운 책을 빌려오고 그렇게 해서 독서 흐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빌려오고서는 자꾸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연체해서 반납하고 그러고 한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이미 연체된 시점에서 한동안 책을 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언니가 산 책 보려면 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빌리고 반납 기한이 있는 그런 대여한 책이 계속 있다 보니까
미루고 하면서 안 봤거든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렸는데 이제는 도서관 책을 안 빌리니까 그 김초엽 작가님의 첫 데뷔작인지 아니면 그게 처음으로 수상한 작품인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고 있어요. 단편집인데 역시 책은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재밌는 책을 보니까 다시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핸드폰으로 뭐를 보는 거랑 종이책으로 뭔가를 읽는 거랑은 뭔가 그 뿌듯함이 달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지적 허영심일까요? 근데 저는 지적 허영심이 과하지만 않다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속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그거를 너무 뽐내려고 하면은 좀 재수없긴 한데 그 뽐내면 재수없는 걸 아니까 은은하게 티만 낸다. 이 정도면은 그냥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나 재수없지 않고 귀여운 영역에서만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니드니츠님 라이브를 들으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랑 채팅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뜨개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뜨개 하면서 운동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무슨 뭐였지? 사이클 타면서 뜨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고 운동은 아니지만 길에서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대신에 뜨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오지랖 부리려다가 너무 꼰대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하고 그 뒤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 제가 주인장이잖아요. 여러분, 뜨개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하는 시간이랑 횟수보다도 그 자극점을 인지하고 거기에 부하를 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뜨개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몸에 정렬이 맞아야지 부상의 위험이 확 떨어지는데 뜨개를 하고 있으면 정렬을 유지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뜨개를 하면서 정렬을 유지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은 운동대로 하시고 뜨개는 또 뜨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오래 부상 없이 뜨게 해야 되잖아요. 저 혹시 계속 화면 이탈한 채로 뜨고 있었나요? 비밀리에 뜨고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라이브 갈 때마다 니드니츠님이 손염색실에 푹 빠져 계셔가지고 손염색실로 뭐 되게 많이 뜨시고
자랑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완전 솔리드를 더 아직은 선호하는, 뭐랄까, 손념색실의 맛을 아직 모르는 애송이라서 그냥 공감 못하고 이러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손념색실 합사해가지고 뜨게 하시는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솔리드 컬러로 배색도 안 하고 그렇게 니트를 뜨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집에 그냥 솔리드 컬러인 실 콘사가 되게 많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지금은 딱히 새로운 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당분간 실 구매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사기는 하던데 말은 이래도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카메라를 건드렸네. 죄송해요. 요즘 따라 특히 더 진짜 인스타가 너무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뜨태기가 올랑말랑 하는 거를 멱살 쥐고 못 오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딱 뜨게만 할 수 있고 도안도 못 쓰겠고 인스타도 못 끌리겠고 이 유튜브 촬영도 계속 밀리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고 또 찬바람 불고 하면은 니터의 마음이 설레겠죠. 근데 올해에는 정말 도안 작업 말고 개인 작업이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뭔가 아무래도 도안은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물론 옷을 뜨는 것도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제 옷이 오래 걸리는 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제도하고 도안을 다듬고 영어 버전까지 번역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먹고 테스트 니팅까지 하면은 뭐 도안 하나당 2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되게 귀찮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민기작거리면서 여름 가디건이랑 여름 탑이랑 다 완성했는데 지금 처서 매직으로 날씨가 시원해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즌 간다고 말은 했는데 아무래도 시즌을 타기는 타니까 괜히 냈다가 슬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저런 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하기에는 다양한 사이즈대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제 제 디자인은 다들 큰 사이즈까지 준비를 해도 살 빼고 입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간 보는 식으로 제 사이즈 하나만 내고 사이즈를 더 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추가로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이 한 6월 정도면 딱 적당한데 이미 9월이 다 돼가가지고 그냥 1년 묵혀놨다가 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도안이 안 나오니까 좀 안 그러려고 의식해도 초조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저를 스스로 도안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가볍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거면 다음 도안이 진짜 기깔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네이버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우파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수우파2가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도 열심히 수우파를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 아, 진짜 멋있는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 팬이 될 것 같은 댄서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한 목요일쯤부터 아, 왜 아직도 화요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화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을 기다리면서 제가 새로 빠진 프로그램이 한국인의 식판인가? 그런 외국에 나가서 한국 급식을 체험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연복 셰프님이 나오시고 그 말고도 영양사분도 나오시고 연예인분들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급식 만들어가지고 유럽 학교에 가서 K 급식을 먹이는 컨텐츠인데 그 외국 애들이 한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완전 한식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제가 진짜로 이런 일이 없는데 그냥 김치가 너무 땡겨요. 너무 맛있어 보여. 오이김치도 먹고
배추김치도 먹고 김치찜도 먹고 하는데 진짜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돌려가지고 김치랑 밥이랑 해서 먹으면서 봤어요, 저. 그거에 푹 빠져있어요. 애들이 먹으면서 리액션도 너무 귀엽고, 아, 물론 성인이신 분들도 나오는데 성인이신 분들도 다들 리액션이 너무 귀여워요. 익숙하지 않지만 맛있는 이국 음식을 먹을 때 누구나 다 동공이 확장되고 막 놀라고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그 리액션을 보는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나는 솔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를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그 한국인의 식판 보고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뜨게 하면서 사람들이 한식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나는 솔로가 지금 되게 핫한데, 그런 되게 핫한 방송에서 밈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안 보고 있으면 나중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나는 솔로 얘기 한참 할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사교 생활을 위해서 나는 솔로도 한번 보려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다 해도 컨텐츠가 안 끌리면 안 보는데, 이번에 나는 솔로는 제가 봐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종류의 예능을 다 안 봤거든요. 뭐 나는 솔로, 이거 막 프로그램 이름도 잘 몰라. 나는 솔로는 정말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았나? 그런 거 저 다 안 봤거든요. 그런 걸 왜 보고 있나 해서. 근데 이번에 나는 솔로에 나온 분이 클립이 떴는데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랄까, 비가 와서 저도 이제 뜨개에 집중하면서 얘기하느라고 텐션이 막 올라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너무 작게 말해서 안 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 작은 목소리를 잘 들리게 키우면은 잡음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잡음이 들리더라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게 더 보기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따 편집할 때 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디오가 품질이 좋지 않다면 저의 텐션이 올라오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그냥 해버렸어. 그 마이크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마이크를 써서 오히려 오디오 품질이 떨어지는 채널들도 제가 몇 봤어요. 말할 때 바람 소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건드리게 되거나, 그러니까 마이크를 건드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흥이 갑자기 텐션이 올라와서 목소리가 커지면 피치를 찍어가지고 막 음질 째지고 찢어지고 하는 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런 영상들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음량을 내리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음량을 내려도 작고 째지는 소리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영상 채널들은 컨텐츠를 좋아했었더라도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될까봐 마이크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마이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나요? 마이크는 차차 제가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또 전해드릴 만한 근황이 뭐가 있지? 저 되게 최근은 아니고 좀 전인데 몇 주 됐는데 그 친척이 놀러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냥 방문한 거고 저한테 촌수로 따지면 5촌인가 6촌인가 이래서 되게 먼 가족이거든요. 저의 할머니의 동생의 딸 가족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계시고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거의 못하시고 아마 할머니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언니인가? 동생인가? 아무튼 그분 때부터 미국에 나가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말은 뭐 거의 감사합니다 요 정도밖에 못하고 영어를 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 상대 역할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미국인 아저씨가 영어로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땡큐 했지만 속으로는 미국인이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제 영어는 저는 6살인가 그때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 시간이랑 계산을 해보면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대략 4배? 3.5배? 이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훨씬 오래 살았는데도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유학파 느낌? 교포 느낌? 그런 말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전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6살 때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영어도 딱 6살 수준까지 배웠을 걸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영어가 공교육 과목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영어를 계속 배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저는 뭐 미국인 치고는 영어를 못하는 편인데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면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민망해요.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 되게 말하는 게 애기 같다고. 왜냐면은 그 활발하게 말하는 거는 그 한국 오기 전에 6살 때까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말한 거니까 그 애기들은 말을 배우는 중이니까 말을 되게 느리고 또박또박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대충 이제 얼버무리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 되게 애기처럼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2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쓰면 2가지 언어 둘 다 얼추 그럴싸하게 구사는 할 수 있는데 둘 다 네이티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전 한국에서 산지 20년 넘었는데 그 뭔가 어눌한 해외파 느낌 그게 있다 이러면은 저는 되게 억울해요. 우와.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TMI다. 너무 TMI인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해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8월도 끝나는데 오늘이 8월 30일인가? 네, 8월 30일이거든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르고 무섭네요. 요즘 정말 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공감하신 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안녕.